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첫 번째 시간 물질 대사와 생체 촉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물질 대사에 대해서 나온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의 정의를 일단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생명체 내에서 생물체 말고 생명체라고 하자.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더라.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질 대사가 아니다라고 알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 이화작용이 있는데요. 자, 책에 보면 세포는 물질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세포를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조절에 필요한 물질을 얻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물질 대사를 통해 뭐 한다고?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세포를 구성한다. 그리고 생리작용 조절한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네요. 물질 대사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볼게요. 물질 대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물질 대사를 할 때 반드시 에너지 대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출입이 같이 일어난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같이 일어나더라라는 거 첫 번째 특징이랑,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더라. 그래서 효소가 꼭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거 두 번째 특징 알면 됩니다. 자, 물질 대사의 구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구분할 건데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왼쪽에 동화작용, 오른쪽에 이화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 동화작용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 이화작용이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동화작용은 합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화작용은 분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이 되는데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분자, 저분자 물질을 합성을 해서 뭐로?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이때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 대사가 같이 일어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자, 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합성이니까 뭐 한다? 빛을 이용한 합성, 광합성 있을 거고요. 뒤에 합성이라고 붙어 있으면 무조건 동화작용이야. 그리고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분해 작용은 강합성과 반대되는 게 뭐였니? 세포호흡이었죠. 그죠? 세포호흡 결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호흡 분해 작용이고요. 단백질 합성인데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주는 소화작용 같은 것들도 이화작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일어날 때 항상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했다. 그지? 동화작용, 이화작용 둘 다 뭐가? 효소가 관여하더라.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물질 대사와 에너지 출입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래프 하나 나와 있죠. 동화작용이 있고요. 이화작용이 있을 거야. 자,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이화작용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이렇게 둘게요. 자, 동화작용에서는 얘가 반응물. 그리고 이쪽이 생성물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에너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에너지. 여기서는 여기가 반응물. 그리고 에너지가 낮은 쪽이 생성물. 이렇게 둘 거고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가 뭐 했다? 증가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한 거다? 흡수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더라.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변화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제 생체 촉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체 촉매 효소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생체 촉매 효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책에 보면은요, 생명체 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고 효소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촉매라고 하는 거 일단 먼저 볼까요? 촉매라고 하는 거. 촉매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 주는 거야.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 주는데 뭐를 바꿔주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촉매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다음 시간에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촉매 이렇게 나와 있어. 반응 속도만 변화시켜 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 대사 비교할 거야. 물질 대사. 물질 대사에서는 뭐를 둘 거냐면 세포호흡.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거.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연소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할 건데 보통은 이렇게 정리를 해.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시간에서 정리를 하는 것들 보면은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두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되는 것을 반응물이라고 둘 거야. 여기에 반응물을 뭘 둘 거냐면 포도당을 둘 거야. 포도당을 둘 건데 왼쪽은 세포호흡하는 거고 오른쪽은 연소를 시켜 불에 태운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 산물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올 거야.
여기도 최종산물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집니다. 최종산물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중간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거야. 반응물의 종류가 같고요. 생성물의 종류가 같아요. 맞아요. 얘가 공통점이고,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얘랑 얘 둘 다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해. 얘도 산소가 필요하고요. 얘도 산소가 필요해요. 공통점이고, 그리고 얘도 단계지만 뭐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이 단계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얘도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뭐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얘는 공통점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까지. 됐어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은, 차이점은 물질대사 세포호흡에서는 효소를 사용을 해요. 효소라고 하는 생체 촉매를 사용을 합니다. 생체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는데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줬기 때문에 반응하는데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해.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해. 낮은 온도, 체온 범위에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연소 같은 경우에는 효소, 촉매가 없단 말이야. 촉매가 없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4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한 번에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이때 에너지는요, 열에너지나 ATP 형태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연소에서 에너지는 열에너지나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더라라는 요 차이점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표에 나와 있는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물질대사 37도씨 체온범위 나와 있고요. 생명체 밖 화학반응 연소에서는 400도씨. 그리고 물질대사에서는 여러 종류의 생체 촉매 효소가 필요하다. 연소에서는 촉매가 불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반응과 에너지 출이 낮은 온도에서 여러 단계에서 조금씩 방출되더라. 그리고 연소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수업했던 내용 정리를 할게요. 물질대사에 대해서 봤어요. 물질대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종류 있었죠. 동화반응과 이화반응.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었습니다. 얘 특징은요, 에너지 대사가 같이 일어난다. 에너지 출입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 하고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체 촉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효소라고 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물질대사와 생체 촉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